오늘 형충해합 할 차례죠. 뭐 형충해합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긴 했는데 이 자평진전의 앞부분은 그 사주의 여러 가지 기법 중에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렇게 안정이라고 그럴까요? 명확한 정의를 중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헷갈리면 격으로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중에 형충해합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형충해합을 알기 위해서는 예,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좌우명을 그려놓고 여기가 태양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지구는 이렇게 공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는 동지점이 되고 하지점이 되고 충분점이 되고 추분점이 되면 요 90도 간격을 이루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파가 되는 거예요. 파. 예? 그죠? 180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90도는 파. 180도는 충. 60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삼합이 되는 거예요. 예? 60도는 삼합.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60도인가? 30도? 638이니까 정선업. 예. 하여간, 예? 형충회합의 구조가 있는데 형충파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충은 그래도 형은 3형이고 충은 6충인데 회는 뭐예요? 요거는 3합. 합은 6합. 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충회합의 이치를 이 공전궤도상에서 이해하지 못하면은 끝까지 헷갈려요. 그러면 합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요 바깥에 있는 여기가 태양이 이 지점을 통과할 때 예? 거칠게 말하면은 태양은 유방에 있고 별자리는 예, 묘와 합하는 술의 영향을 받는다. 예. 이 바깥은 28수니까. 예. 그거 어떻게 설명해? 묘월이 되면 네. 태양은 술방향에 있고 밤에 보이는 별은 진방향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내가 왜 그러냐면은 이 합은 여기에 또 요거 우리가 그린 건 황도고 여기 백도가 있어. 백도. 백도는 또 달이 돌아다니는 건데 그 묘와 합한 술 방향에서 초하룻 날 그 방향에 있다는 건데 거기까지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걸 포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묘와 합하는 태양의 방향이건 별의 방향이건 그건 상관없어요. 한쪽이 별의 방향이면 한쪽이 태양의 방향이거든. 한쪽이 태양의 방향이면 한쪽이 별의 방향이고. 예.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묘방에 있으면은 제가 그 진태양의 방향은 술방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 근데 결국 같아.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니까. 28수의 방향과 태양의 방향이 충합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 자, 그 형충의 합이 그럼 기본적인 정의는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를테면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임묘진 다음에 무슨 글자가 와요? 사, 사오미 다음에 신, 신유술 해. 예?
해자축인. 네. 그러면 얘는 각각 한 패잖아요. 그죠? 얘는 신이고 얘는 해예요. 해. 그럼 요 관계 인사, 사신, 신해, 인해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합 다음에 오는 글자와의 관계. 네 번째 관계죠. 그러니까 이것도. 네 번째 관계는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좌우명은. 그럼 인사, 사신, 예? 신해, 해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네 번째잖아요. 그럼 이것도 파 같은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저의 제가 가진 의문이었다 이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런 의문을 제기했더니 네가 한번 알아보라 그러는데 아직도 답을 못 하고. 이건 왜 파가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제 말이. 파는 좌우명에만 왜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서 답이 나오면 좀 알려주세요. 자, 네, 이 자평민전에 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인호술이 있으면 여러분들 저한테 잘 물어보는 이야기 중에 한데 그 인호술이 있으면 오술합, 인호합이 있는데 그럼 오가 없이 인술합만 있으면 이것도 삼합이 됩니까? 라는 질문 많이 하잖아요. 중신이 없는 삼합이 됩니까? 제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저는 된다고 했죠. 근데 자평진전은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 논리가 있어요. 예? 그 논리는 뭐냐? 중신이 있어야지만 화가 된다. 예. 왜냐하면 삼합의 그 사정, 좌우묘유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데 도계 선생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왜 그러면은 저는 도계 선생님 그런 얘기 안 했고 저는 예? 무슨 근거로 된다 그러냐? 공협 허신을 끌어오면 돼요. 인술이 있으면 어떤 글자가 빠진 거예요? 오라는 글자가 빠져 있어. 그러면 얘가 합이 안 돼도 오라는 애를 불러다 쓴다. 그게 공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죠. 인묘진에서 인과 진이 있으면 묘라는 글자를 공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인묘진도 불러오는데 하물며 인술이 있으면 오라는 글자를 불러올 수 있다. 그 인연법에서 삼합 이러면은 그 빠진 글자를 불러다가 인연으로 삼는 경우 우리 몇 가지 예를 그 봤었잖아요. 그죠? 예. 그거하고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 선하고의 주석에 달린 이 얘기는 저는 믿지 않아요. 근데 선하고 선생님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는데 그런데 인과 술이 있으면 예, 중신인 오가 없기 때문에 삼합이 안 돼. 근데 천간에 병정화가 있다면 된다는 거예요. 왜 병정화가 있다면 병정화를 바꾸면 뭐라는 거예요? 오가 된다는 거예요. 오. 그 오 중에 병화, 오 중에 정화가 투간했기 때문에 오화가 있는 것과 같아서 된다는 거예요. 신자진 삼합이 신과 진이만 있으면 삼합이 안 되는데 천간에 임계가 있으면 자를 불러오는 것과 같기 때문에 된다는. 그러면 선하고 선생이 이 이야기도 훨씬 공협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공협을 인정하면은 인술도 합이 되겠지. 다만 예, 진짜 오화가 실화가 있어가지고 인옷을 합을 하는 것보다는 약하겠죠. 예. 그래서 저는 되는 것만큼은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거 저는
뭐 굳이 설득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건 이제 역시 자평신전 원문에 있는 얘기다. 팔자에 형충이 있으면 좋지 않은데 삼합과 육합으로 형충을 해소할 수 있다. 근데 난 원래 이 귀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형충이 있으면 팔자에 좋지 않다. 그렇지도 않아요. 예. 이게 사주를 보면서 사람들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게 사주에 형충이 있으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뭐 이런 사주는 없지만 이런 사주가 있다고 한다면 예, 얘는 얘는 묘유충이 있는데 진유합, 묘술합해서 묘유충이 해소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요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게 제가 말하는 향배죠. 어디를 보고 있느냐. 그런데 진유합이 붙어 있더라도 요 사이에서 여기 20대 후반에 30초 넘어가 요 전환계 묘유충이 뭐 크건 작건 하여간 그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 영향이 묘술합, 진유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감해진다. 이런 꼴은 여러 번 여러분 눈으로 익히셨으니까 여기까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뒤에 꼴을 한번 볼까요? 섬서성 주석이었던 소력자의 명인데 자월경금이 좌우충이 있는데 예? 좌우충인데 자진, 신자진으로 이렇게 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충이 해소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얘는 이모가 작업해서 묶어놓고 팼기 때문에 더 좋은 건데 어쨌든 약간 좌우충 오화를 제압하는 형태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절강성 장군이었던 양선덕의 명인데 묘유충이 있는데 얘는 사유가 회국해서 묘유충이 충의 단점이 해소되었다. 탐합망충이라고 하죠. 네, 탐합망충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얘도 신유월에 태어난 을목이 묘유충해 가지고 천극지대를 해야 되는데 묘가 술시에 태어나서 묘유충이 해소되었다는 거예요. 절강성의 소금장수 주상령의 명인데 자월의 병화가 예? 신자 회국이 있어서 충이 해소돼요. 에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예? 이건 아니에요. 에이 정말 전하고는 아까 꼭 이게 이래서 후학들을 망치게 된 거야. 해소가 안 됐어요. 그럼 이 병인 일주는 자좌장생하기 때문에 예, 병화의 뿌리이기도 하고 자좌장생했는데 인신충하면 안 되잖아요. 그 얘는 안 되는데 왜 인신충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인신충이 있는데 신이 어때요? 아주 약하죠. 예, 그래서 인목을 끊어버릴 정도가 되진 못해요. 예, 다행히. 그 인신충이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딱 직감적으로 자식도 여자 문제가 있죠. 자, 당국감의 명이다. 자, 한 개의 자가 두 개의 오를 충하지 못했는데 인호회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 한 개의 오화가 나와서 좌우충했다. 요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좌우충이 붙어 있어서 뒤에 오화는 충하지 않지만 앞에 있는 오화와 충합니다. 좌우 한 개의 자가 두 개의 오를 충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자수가 누구랑 충을 해야 돼? 이 쟁충이 되면 이게 안 돼.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 충의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양인 오화가 예? 자수, 관성을 충재해가지고 뭐가 된 사람이에요. 보니까 대기업으로 보면 9월 경금이 사수가 충전은 안 줘. 안 좋죠. 내격으로만 본다면. 예. 근데 의향이 자수를 제거하는 거니까요. 예, 예, 예. 평온하지도 않죠. 평온한데 목화가 세력을 이루어서 금수를 제어하려고 합니다. 음. 원국 자체가 그래요. 근데 경금은 이렇게 허투에 있는 게 좋아요. 뿌리가 없잖아요, 저는. 그죠? 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면 뿌리가 없는 게 좋죠. 어느 정도. 예, 금수를 제거하고자 하니까. 좌우충이 아니었다면 금수로 이 경금을 조후해주면 좋은데, 이 경금을 좌우충하고 나면 이 경금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하란이 있어요. 아, 요거 안 했나? 모적원의 멸. 한 개의 미가 두 개의 수를 형하지 못하는데 진술충 술미형이 돼서 진술충도 되고 술미형이 되었다.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계명. 연과 시의 인호가 회합해서 인신충이 살아났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처음부터 인신충은 작동하게 돼 있어요. 요 사이에. 피사주도 조관주의 명인데 두 개 유가 한 개 묘를 충하지 못하는데 예? 진유합이 있어가지고 묘유충이 살아났다. 그렇지 않고 예, 그냥 묘유충은 요 시기에 그냥 작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음. 배합이 있어도 형충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예. 예. 여기서 왜 자년 5월인데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자년 5월인데 일지가 축이면 자축합을 통해서 좌우충을 해소한다. 근데 이럴 때 시지에 사나 유를 만나면 사축이 회복하기 때문에 다시 좌우충이 부활한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아요. 아까 거랑 똑같아요. 좌우충도 일어나고 축오천도 일어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그래요. 자축 순서가 자, 축, 오 이러면은 자축이 앞에서 축오천도 일어나지 않고 좌우충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자, 오, 축 이러면 좌우충도 일어나고 축오충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네. 요 미세한 차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신뢰를 보고 이야기하죠. 이 사주는 사유합해서 사해충을 해소하고 있다. 근데 진유합이
있으므로 사해충이 되살아났다. 요 설명 아주 정확한 사람. 왜? 요게 제가 말한 뭐예요? 삼합의 합에는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조철교의 명이 그 크기를 선하고가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크기가 어떻게 돼요? 육합이 있고, 그 다음에 삼합이 있고, 그 다음에 방합과 암합이 있는데, 이 사주는 사유합보다 누가 더 세요? 진유합이 강함으로 사해충이 살아있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딱 돼요. 그것도 시간상의 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나요? 처음에 훈련에는 사회축이 일어나지만 뒤에 진유합이 일어난 시기에는 그때는 식별로 다 일어나는 사회축이 지나가죠. 의미 사해충이 있는데 사가 유를 보고 있어서 사해충이 강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 그 이게 컸겠죠. 왜? 진유합이 묶여 있어 사가 유를 보지 못하니까. 예. 풀리지가 않는 거죠. 네. 이 사주는 오미합이 있어서 충미충을 해소하는데 좌우충을 해서 오미합이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충은 합을 만나면 합이 일어나지 않고 합은 충을 만나면 합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죠? 지금 요 제요림의 명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미합이 육합인데 좌우충이 있어서 합이 풀린다는 거죠. 음. 왜요? 아니, 좌우충, 충리충을 오미합으로 양쪽으로 다 해소시키는 거 아닌가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오미합이 좌우충 때문에 풀려지는데 실제 감명할 때는 시간의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의 순서를 정하면 어떻게 돼요? 충미충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오미합이 일어나서 풀렸다가 다시 좌우충이 일어나가지고 충미충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하면은 머리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케이스를 봐도 외워지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 시간의 순서대로 보면 돼요. 그러면 젊을 때는 어때요? 파란이 있어요. 중년에 가면 오미압 때문에 괜찮아요. 굉장히. 만년에 가면 예? 좌우충이 일어나서 마누라가 도망갔다. 이런 정도의 그런 기본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 충리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오미합으로 그 충의 영향이 적다고 해석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지금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절단이 나야 되는데 왜 절단이 안 납니까? 미가 오를 보고 있다는. 근데 뒤로 가면 미가 오를 보고 있는데 좌우가 충함으로 충미충이 다시 일어난다. 육종여의 명조이다. 이건 오술합이 이렇게 먼저 일어나죠. 오술합은 좌우충을 해소하는데 진술충이 있으므로 다시 좌우충이 되살아났다. 그죠? 근데 요거를 평면적으로 이해하면은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처음에는 좌우충이 이 말의 취지는 지금 남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좌우충이 일어나서 뭐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오술이 왜곡해서 좌우충을 면했다가 인생의 뒤로 가니까 진술충이 일어나므로 좌우충이 일어났다라는. 어우 뭐 너무 인상 쓰시면서 적지 마세요. 모르겠어. 여기 나쁜 사람들다 이근단의 사람, 유명한 사람, 뭐 그렇겠죠. 우린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일반인보다 좋은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겠죠. 어디 뭐 서당호란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군벌 시대니까 뭐 군인들 중에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자기 이름자는 있었겠죠. 사람만 자. 네, 그렇겠죠. 근데 진술충이라는 연안으로 본다 그러면 이미 그 좌우충의 어떤 그런 거에서 연안상으로 일단 면에 있는 시기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게는 또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의미에서. 아예 뭐 연안으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 육친만 그렇죠.
육친만 그렇고 연월에 있는 것들이 작용하는 건 계속 작용하죠. 동해버리는 그 식상과 재성의 문제가 있는 거니까. 만약에 저희 좌우충인데 오수랍이 있어서 좌우충에 충하는 힘이 좀 감감된다고 보면 그러니까 육친을 해석할 때도 당연하죠. 그건 어머니가 깊지 않는다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뭐 언젠가 무슨 해변에 놀러 갔다가 뭐 강간당 여자의 사주 하나 예를 드는 거 있잖아요. 그 어디 예? 경금이 이제 임수를 보고 있다가 이 임수가 어떻게 정임합이 됐나 뭐 어떻게 돼서 하니까 경금이 임수를 생하는 역할을 망각하고 나니까 바로 갑경충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얘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사라지면 이제 딴 여자한테 가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향배가 있어도 이쪽에 묶여 있다가 예? 마누라가 갑자기 해외여행을 일주일 떠났다. 그러면 그동안 못했던 이제 친구들 만나고 하다 보면 술을 한 잔 먹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합이 풀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의향이라는 점, 의향이 한쪽으로 명확하지가 않은 거 그건 무슨 소리일까요? 일간의 의향만 의향인 건 아니니까. 아니에요? 여기라고 보면 예. 진술중 좌우충이 예. 수기가 생기니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또 목화가 수를 제어하려고 한다고 보면 좌우충 진술충으로. 그러니까 진술증이 되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오수랍이 되면 또 이게 통하는 의도는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의도가 이사주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이 병자생 육종의 사주를 보면 목화와 조토가 세력을 이루어서 좌우충 진술충으로 자수와 진토를 제어하고 있잖아요. 그거 좋지. 근데 오수랍이 있으면 그게 전국 자체에서 또 깨끗하게 외양이 그 깨끗하게 안 되는 게 흠이죠. 근데 좌우충이 발생하고 진술충이 발생하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 사주 원국의 의향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좌우충 진술충으로 자수와 진토를 제어하는 의향을 지니고 있다. 그것 자체로 이 사주 아주 좋은 거죠. 다만 아쉬운 게 오술 합이 있어서 자수와 진토를 완전히 보내지 못하는 게 아쉬운 거고. 그러면 이 사주가 성공한 때는 언제예요? 좌우충 진술충이 일어나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건 성패의 문제고, 좌우충 진술충이 일어나면 성공은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신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저런 명주는 대운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동정설에 입각해서 봐야 되니까. 이게 지금 보면 연한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원국 자체에서 그냥 좌우충이 일어나고 진술충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술충이 일어난 시점으로 갔을 때 좌우충이 살아나는 건지. 근데 요시기하고 요시기 기본적으로 요시기와 요시기에 있을 때 좌우충 진술충이 세게 일어나겠죠. 연한상으로 보면. 연한상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근데 요시기에 요시기에 갔을 때 무슨 얘들이 움직이거나 요 술토를 건드리거나 뭐 그럴 때 경우를 봤을 때 동하면서 이 좌우충 진술충이 오면 이 사람 인생이 쭉쭉 올라가죠. 음. 이제 이 팔목이면 네. 전 진토는 활목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육조녀가 누군지를 내가 몰라가지고 무서워서 설명을 못 해주겠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그 도계실관 강의할 때도 그렇고 책에 어떤 사람의 명조를 설명해 주었을 때 그 설명의 취지만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고민해봐야 답이 안 나. 이 사람이 선생님 이거 아들을 못 낳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낳을 것 같을 수도 있고 낳을 수도 있는데 좀 희손이겠다는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아들을 낳는지 못 낳는지 사실 우리가 이 사람한테 뭐 전화를 해볼 거예요. 이메일을 보낼 거예요. 만나볼 거예요. 그런 거는 실제 살아있는 사람의
교재를 놓고 실관을 할 때 이제 그 사람들에게 물어서 확인해야지. 책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이 사람 아들 몇 낳는지 이거 모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화요일 날 강의한 것 중에 씨를 가리는 법 한번 이제 얘기했던 적 있잖아요. 예. 그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다 맞춰보는 게 그 사람 사주에. 그 육신을 가지고 맞춰서 내가 여자면 내가 예? 이민년에 아들을 낳습니다. 예? 그럼 이 사람은 신신지 유신지 몰라. 근데 이민년에 아들을 낳았다. 그럼 신시겠어요, 유시겠어요? 신시겠지. 예? 왜요? 신금 자식 자손궁을 인신충으로 건드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동하니까 난 거죠.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책 속에 나온 사람이 신신지 유신지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찾아야 돼요? 애를 언제 낳는지 알 수가 없잖아. 예? 주민등본 띄워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논의는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 근데 여성분들은 그 사주공부가 늘으려면 내가 애 낳았을 때 얘가 왜 태어났는지를 내 사주를 보고 내가 알 수 있으면 자기 실력이 늘은 거예요. 남자도 똑같아요. 얘가 올해 왜 태어났지? 근데 그 얘가 태어난 이유를 자기 사주에서 찾아내려고 밤새 고민해야 된다. 이거. 아무리 봐도 나는 어? 얘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럼 네 아들이 아닌 거야. 사주에 놀리고 좀 그런 거예요. 아들내미 충했고 아들내미 막 그랬어요. 그게 안 나. 저는 정말 안 보입니다. 네 아들이 안 보여. 나도 맞는데요? 예? 나도 맞는. 어. 그게 이제 자기 사주 내에서 해결이 돼야 돼. 근데 여기 이제 이것도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닌데 다른 지지의 형충이 있을지도 월지의 형충은 피해야 된다. 이제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이 원론에서 이제 지금 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병묘라고 돼 있나? 요 위에 거는 이렇게 설명을 위한 그러니까 뭐 오타 났나 보다. 뭐 옮겨온 거죠. 묘가 월지 정관인 자수를 형함으로 나쁘다. 그런데 시지에 유가 있어서 묘유충에서 자묘를 형하지 못한다라는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하고의 자평진전에 있어서 형충합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는 월지를 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월지는 곧 격이기 때문에 자평진전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음. 어떤 유명하신 분인데 응? 어떤 유명하신 분인데 무인신지 기묘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제가 대본에 보고 예? 무인시라고 그랬어요. 왜 제가 무인시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예? 무인시 아닌데? 이거 누가 아니 무신?
아닌데? 이거 무가 되면 뭐가 돼야 되지? 무인기묘 경진 맞네, 무인시. 예, 예, 예. 무인시 맞네. 인중에, 예? 무병갑이 있는데, 그죠? 갑과 무가 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위직이 되려면 인중에 무토가 투해야지. 기묘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예. 두 번째, 이 사람 시를 가릴 때 뭘 물어봐야 돼요? 부모 형제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인내에서 올라간 갑일 거 아니에요. 이 갑인이 통째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겠죠. 갑인이 아버지면 뒤에 있는 이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육친을 가르면 이 사람이 인이 두 개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부모 형제로 육친을 맞추잖아요. 예? 그럼 이 갑인이 통째로 아버지가 되면 뒤에 이는 뭐가 돼야 돼요? 또 아버지가 돼야죠. 그러면 어머니가 걔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시집 두 번 갔습니까? 예? 아, 이제 위에서 올라간 어머니가 그렇죠. 처음에 월지 하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이어야죠. 갑인이 어머니라면 무도 어머니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무는 근데 갑인과 안 살고 인은 인과 살고 우리 아버지는 세컨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이어야 된다. 아버지가 둘이면 무인신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정하는데 지금 제가 그 정하는 원리는 뭐예요? 월지에서 투관한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 월지가 기둥인 거라. 자편긴전의 그 격국론으로 들어가면. 네. 그래서 이걸 형하면 안 된다. 월지를 형충하면 안 된다. 꼭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월지를 형충하면 안 되는 이유는 월지가 부모를 상징하고 격을 만들기 때문에. 그럼 자평진전의 논리를 육친론으로 갖다가 대면 사람은 청나라 때 명나라 청나라 때 지가 잘나야 돼요. 집안이 좋아야 돼요. 집안이 좋아야지. 그렇죠? 그러면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연월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양반집 자손으로 태어났느냐, 쌍놈 아들이냐는 완전히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월지를 형충하면 안 된다. 월지를 형충하면 양반집 자제 아니라는 거예요. 금수 집안이 아니다. 예. 그 아니 양반집 자손이 아니면 일단 과거 시험을 못 보잖아. 네 죄를 네가 알렸다를 평생 당해야 되잖아.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 전 지구상의 취조법 중에 최고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어떻게 알아? 몰라. 초등학교 때 컨닝한 것까지 다 불어야 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난 모르는데. 조선시대 취조법. 그래서 그 다음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다음 대사가 매우 철하잖아요. 쟤도 모르고 맡기만 하는 거다. 이실직과. 그러니까 가문이 중요한 거예요. 현대 사회하고는 좀 달라요. 예. 지금 지우셔서 좀 방금 그 사주가 부인시랑 김효시 가릴 때 아버지가 둘이라는 것만 둘이 변별이 아니에요. 김효시는 이면시면은 그 진신의 체계가 맞질 않아. 인에서 무가 올라가요. 예. 인에서 무가 올라가고 갑이 올라가면 사주에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면 이 사람이 파란을 겪어도 어떤 자리에 가요. 근데 기묘시가 되면은 그게 가기가 어려워. 그 사람이 위치를 가지고 우리냐 기분이냐 판단하는 거지. 부모 가지고 부모,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죠. 예, 예. 기본적으로, 근데 무인시가 되면은 더 좋은데, 무인시가 되면은 아버지가 둘이 어머니가 개가를 해야 된다. 어머니가 시집을 갔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재취로 왔든지. 만약에 기묘시가 되면 그것도 아버지가 두 그건 아버지가 둘이 아니야. 기가 어머니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갑기압으로 되면은 이 묘는 어머니의 남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애인 정당들이 추가를 안 해. 아니. 그게 아니라 기토는 무인시가 되면 이 무토가 인에서 나왔으니까 앞에 갑인하고도 관계를 갖고 뒤에 묘목하고도 저 무인하고도 인이 같기 때문에 그걸 아버지가 둘러 볼 수 있는데 이 기는 갑기합으로서 부모궁에 간 기토이기 때문에 그냥 기토 자체가 어머니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게 아니야. 둘이 되기 어렵죠. 예. 아버지는 연월에서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부모는 근데 부모는 연월에서 찾으면 그 갑이 아버지라면 인중의 무토가 어머니일 수도 있고 혹은 갑이 아버지가 되면 기가 갑기합이기 때문에 어머니이지 기토가 묘중의 갑목과 합했기 때문에 이게 또 아버지다. 이거는 쓰리 쿠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 어렵다. 근데 무가 어머니가 되면 무는 인에서 나왔으니까 인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두 개가 돼요. 음. 그러니까 사주를 나쁜 쪽으로 봐주려 그러면 너무 좋은 쪽으로 봐주려 그러면 안 되지만 두 개 이상을 넘어가서는 연관고리를 맺지 말라는 게 제 지론이에요. 그러면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요. 묘가 유금을 충하는데 자묘형이 되어서 묘유충이 무력해졌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묘유충이 무력해진 이유가 있다면 유는 강하고 묘는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자묘형 때문에 묘유충이 해소되었다. 그거는 이치상 맞지 않아요. 이사주도 선하고의 비약이에요. 자묘형이 있어서 자오충을 해소했다. 그게 아니고 자오충을 묘를 격했기 때문에 격충, 요충이기 때문에 자오충이 발생하지 않았던 거죠. 해군 총장 두석규의 명인데 묘술합이 자묘형을 해소하였다. 요거는 맞는 얘기예요. 예? 묘가 누굴 보고 있으니까 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럼 광서제 사주인데 광서제 사주 한번 볼까요? 정임합, 인해합, 병신합이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 사주는 신해에서 올라간 임수를 정화가 취하는 격이죠. 그죠? 예. 이 병화는 겁재인데 예? 이렇게 병신합으로 이렇게 제거돼요. 그쵸? 예. 이 신금이 원령을 얻었으니까 이 병화를 제어하겠죠. 그죠? 예.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요
겁재를 제거했으니까 자기가 왕이 된 거죠. 예? 신해 올라가가지고 임수를 이렇게 취하니까. 요 미는 어쩐 작용을 해요? 이건 리토의 반록지니까, 그죠? 반록지고 해미 목으로 다시 여기 들어오는 작용이 아주 좋아요. 단점은 인해합이 붙어가지고, 그죠? 예. 인해합이 붙어가지고 신해에 있는 임수를 본인이 취하고 있는데 인해합이 있어가지고 그게 뒤로 가면은 예, 안 좋아진 그런 부분이 있죠. 기회가 좀 웃겨버린다. 그죠? 요게 해가 묶이니까. 그런 거다. 요렇게 관을 끌어오는 사주인데 그다음에 요 병화가 살아나면 안 좋죠. 예. 이 병화가 서투에오겠지 뭐. 하여간 뭐 그런 사주인데 지금 이 광서 황제 사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요렇게 해가지고 관성을 취하는 방식, 요 겁재를 제거하는 양식이 그릇이 아주 큰 건데, 예. 이 선하고 선생은 신월에 병신화분이 되면 수로 변해야 되는데, 예. 원령이 수가 아니기 때문에 화기격을 이루지 못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기격을 이루어서 사주가 나쁘면 어떻게 황제가 돼?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요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겁재를 제거한 거. 사주의 격은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뭐와 뭐로 이루어진다? 첫째, 겁재를 제거했느냐. 또 칠사를 제거했느냐. 이 두 가지가 그 사주의 고절을 판단하는데 꼭 참고해야 됩니다. 요 많이 했죠. 걸륭제. 아닌데 6월 경금이 신유월인데 자오충, 묘충에서 병정화가 오에서 나오는데 좌우충에서 요 관을 제어했고 묘유충에서 재를 제어했으니 재관을 예? 다 제어하였으므로 황제가 되는 사주다. 좌우묘유가 전비해서 황제가 되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예? 그 저랑 친한 그 봉선사 밑에 마을 살던 아는데 옷장수 하고 있더라고. 좌우묘유가. 근데 걔는 근데 어릴 때그 저러면 저 새끼 좀 권룡제랑 지지가 똑같은데 쟤는 옷장수하고 권룡제는 황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좌우묘유 인신사이가 있다가 뭐가 크게 되는 게 아니고 요렇게 지금 이 사주는 재관을 자기가 통제한 사주예요. 예, 그러면 사주가 커진다는 거예요. 자, 이 임삼 주석의 사주인데요. 뭐 떨어졌다, 그죠? 이 사주는 시지의 유금이 묘를 충해서 왕목을 제거해 줌으로 사주가 좋았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 묘유충을 하면 나빠야지 왜 좋아져? 그거 알다가도 모를 소리야. 이 사주는 뭐가 특징이에요? 예. 천간이 진신의 치기로 유신, 유화, 유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네. 예. 이 임묘진 사실 격국론적으로 얘기하면
인월에 간목이 투가나였으므로 격 이름은 뭐예요? 예? 인수격이 돼요. 모광지국이 되는데 이 모광지국인 간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왕목을 제어해야 되잖아요. 제어하려면 뭘로 제어해야 돼? 왕화로 설기를 하든지 금으로 간목을 치든지. 근데 이 왕목을 모광지절에 경신금은 다 절지에 있는데 어떻게 묘유충으로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이 사주가 택한 방식은 뭐예요? 기토재성을 가지고 갑기합으로 갑기합으로 목기를 돌린 거죠. 화살한 거죠. 그래서 성격된 사주. 음. 그럼 얘가 무신시가 되면은 그게 돼요? 갑기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기유시가 맞죠. 오랑캐가 변방의 오랑캐 흉노가 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소군을 보내야지. 실제로 그 당나라 외교 정책의 핵심이 토번, 티베트 지역의 토번이 너무 세니까 문성공주를 티벳에 시집 보내가지고 예? 불교를 믿게 해가지고 더 이상 당나라의 평화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나라를 못 쳐들어오게 했다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한 약간 중국 사람들의 문성공주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왕한 자에게는 예, 하는 여자를 보내주는 형식으로 제어하는 구조를 이 사람 가지고 있다. 자, 정충해화편 임삼주석까지 했는데요. 이게 다음 교재 가지고 넘겨보세요. 여기까지가 간지론이 여기까지 돼 있지 않나? 그래서 다음 번은 용신론이죠. 예. 간지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요걸 바탕으로 이제 그 용신의 성패, 예? 사주의 용신은 뭐고 그 용신을 찾은 뒤에 용신과 상신을 어떻게 이름 붙이는지, 그래서 어떻게 성격이 되는지, 어떻게 파격이 되는지 그 이름을 붙여가는 자평진주의 논리체계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앞부분 간지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미처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걸 복습하고 상기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자평진전에 이 유용했던 건 뒤에 용신론보다 요 앞에 안지론의 형충합이라든지 2대1은 어떻게 합하고 뭐 쟁합과 투합은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이 자평진전의 자세한 해설이 그 뒤에 격국론을 이해하는 진짜 기초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 좀 복잡하시더라도 자평진전 교재나 원문 있는 책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이렇게 꼭 읽어보셔가지고 그 쟁합, 투합, 형충해합의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꼭 머릿속에 간직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걸로 간지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용신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